안녕하세요. 백수로 살아남기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자반으로 물생활을 시작해 지금의 삼자 수초항까지 오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종류의 수초를 직접 키우며 느꼈던 후기를 남겨봅니다. 우선 수초의 성장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수조의 사이즈는 삼자 슬림 90, 30, 35, 조명은 트윈스타 E900으로 하루 6시간, 2탄은 네오시오트 저압 2탄을 쓰다가 몇 개월 전부터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화학 2탄을 사용 중입니다. 초기 세팅엔 네오플랜츠 소일만 사용했고 4, 5개월 후부터 네오탭과 네오솔루션 등 비료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경부터 후경까지 키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정경으로 선택한 수초는 미크란테�mum입니다. 동그랗고 작은 잎이 빽빽하게 자라 폭신한 느낌을 줍니다. 수초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키웠기에 추천드립니다. 초기엔 소일을 다 뒤덮을 때까지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어서 미크란테�mum 사이에 포인트를 주려고 심은 미니 헤어글라스는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크란테�mum 사이에서 번식을 하기 힘들고 트리밍을 할 때 방해가 돼서 같이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끼가 생기면 유독 지저분해 보이고 복구도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미니 헤어글라스는 따로 구역을 나눠서 단독으로 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미니 헤어글라스와 달리 노치도매는 정경의 훌륭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버 모양의 잎에 성장 속도도 빨라서 이렇게 마치 넝쿨 식물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번식 속도가 빨라서 뿌리 내릴 바닥이 없으면 줄기가 위로 뜨면서 다른 수초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수시로 트리밍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정경과 중경 사이의 포인트로 사용하기엔 노치도매가 너무도 좋을 듯 합니다. 이어서 쭈구리 헬프리입니다. 특이한 잎 모양으로 중경의 포인트로 군데군데 두기 좋습니다. 색상은 평범하지만 존재감은 확실해서 중경으로 많이 쓰입니다. 단점이라면 무분별하게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손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모습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줄기가 뻗어나와 마치 케르베로스처럼 변합니다. 다음은 중경수초의 든든한 국밥 같은 스트로징 레펜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정경과 후경 사이에 비어 보일 만한 공간에는 전부 스트로징 레펜스를 배치할 만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을 때 특히나 예쁘지만 성장이나 번식이 빠른 편이라 모습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알테란테라 레이네키 미니입니다. 바로 옆 스트로징 레펜스와 비교했을 때 모양은 비슷하지만 잎은 더 큽니다. 선명한 붉은 발색을 띠고 있어서 초록이나 연두색뿐인 정경, 중경 사이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붉은색 수초가 늘 그렇듯 환경에 따라 발색이나 성장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잘 죽지 않고 성장해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다음은 세 종류의 아누비아스 나나입니다. 왼쪽 두 개가 일반 아누비아스 나나, 미니 화분에 담긴 게 아누비아스 콩나나. 딱 봐도 혼자 색상이 튀는 이 녀석이 아누비아스 골든나나입니다. 나나 종류는 바닥재에 심는 것보다 돌에 붙여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잎사귀가 하나하나 올라오며 느리게 성장하는데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뻗을지 몰라 중간중간 위치를 바꿔주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나나 종류들은 자리를 잡고 나면 별탈 없이 자라는 편인데 제 경험상 초반 환경 적응에 실패하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반에 잘 녹아버리는 아누비아스 나나를 대체할 만한 비슷한 느낌으로 선택한 것이 부세파란드라 웨이비 그린입니다. 아누비아스 나나처럼 돌에 붙여 중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적응도 잘하는 편이라 나나 종류보다 오히려 키우기 편했습니다. 성장 속도도 나나 종류보다는 빠른 편이어서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동시에 구입해 아누비아스 나나가 잎사귀만 3-4장 성장할 동안 부세파란드라 웨이비 그린은 3-4배 커졌습니다. 다음은 중경이지만 후경만큼 자라버린 미니 워터코인입니다. 미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광량 부족으로 웃자라버렸지만 원래는 저 길이의 절반 정도 되는 귀여운 아이입니다. 다른 수초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로 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단점이라면 땅속에서 런너를 해 새로운 줄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경수초의 마지막은 에란입니다. 잔디를 대체할 정도로 잡초 같은 생명력에 가격도 저렴해서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사실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된 상태라 모습이 별로인데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예쁩니다. 이름 그대로 전형적인 난의 모습이라 중경의 포인트로 좋습니다. 이제 후경으로 넘어가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좌측 발리스 네리아입니다. 단 3촉을 구매해 자르고 뽑아내고 자르고 뽑아내도 계속 번식하는 최강 수초입니다. 2탄이나 조명도 없지만 수초는 키우고 싶은 분들은 발리스 네리아만 단독으로 심어도 금방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로탈라 콜로라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수조는 광량이 부족한 편이라 붉은색이 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느낌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수조에서 가장 화려했어야 할 로탈라 홍콩입니다.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다 올라오지 못해 아쉬운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발색 하향 평준화에도 역시나 가장 화려한 모습입니다. 로탈라 홍콩 옆에서 그에 못지않게 화려한 수초가 로탈라 왈리키입니다. 색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머리카락처럼 가는 잎이 하늘거리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로탈라 왈리키 옆에 살짝 의기소침하게 자란 녀석이 로탈라 난세안입니다. 후경 수초들 대부분 잘 자라는 편이지만 성장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인 트리밍이나 중간 손질 과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탈라 난세안은 화려하진 않지만 잎이 길게 자라는 경우 꽤나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험상 잎의 크기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같은 로탈라 난세안이지만 이렇게 볼품없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로탈라 계열이 점령한 후경수초들 사이에서 한 자리 차지한 펄글라스입니다. 마치 꽃송이를 연상시키는 모양이 매력적이라 수초왕 입문 때부터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위로만 자라는 후경수초들과 다르게 옆으로도 줄기를 뻗어 풍성하게 크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꽤 예쁘게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후경수초 로탈라 그린입니다. 사실 로탈라 그린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수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로 딸려온 것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반강제로 키우게 되었지만 다른 로탈라 계열의 수초들보다 잎도 크고 은은한 연두색을 띠고 있어 매력적인 수초입니다. 이렇게 19종의 수초를 키우면서 느꼈던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수초왕에 관심이 생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키워보고 싶은 몇 가지 수초가 있지만 욕심은 끝이 없기에 다음을 기약하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예뻤던 이 모습이 현재 이 꼬라지로 변했기에 저도 갈 길이 멀군요. 열심히 관리해서 다시 예전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